네. 자, 그렇다면 이 정봉주 후보는 어찌됐든 이번에 이제 공천이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 강북 의뢰.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찌하오리까? 이제 이 부분일 텐데 관심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뭔가 듣기에 따라서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금명간 이 정봉주 후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사항이 발표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리감찰단이 지금 착수를 시작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정치인의 말은 천금보다도 무거운 건데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금명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결론에 혹시 공천 취소 이 부분도 검토 범주에 포함이 됩니까? 윤리감찰단에서 정무적 판단과 발언의 진위 내용, 예.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의 수용 여부, 또 언론 동향 이런 것들 한번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자, 자막은 뭐 준비되는 대로 넣어주세요. 제가 오늘 정봉주 후보 관련해서 아마도 뭔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정봉주 후보가 조금 전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볼게요. 다시 한번 나라를 지키다 사고를 당하신 두 분의 피해 용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중간에 좀 문장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찰을 인정하고 자숙하겠습니다. 당분간 공개적인 선거 운동은 중단하고 유튜브 등 일체의 방송 활동도 중단하겠습니다. 정봉주 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후보직 사퇴 뭐 이런 얘기는 없고요. 일단은 그냥 자숙하겠습니다. 당분간 강북을 지역에서 정봉주 저는 선거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 등 일체의 방송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지금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글이 나왔어요. 이게 오늘 조금 전에 정봉주 후보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좀 체크가 필요한데요. 정봉주 후보가 첫머리에 저렇게 적잖아요. 다시 한번 나라를 지키다 사고를 당하신 두 분의 피해 용사들, 그 두 명의 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는 정봉주 후보가 일전에 저 두 명의 하사에게 사과를 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한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정봉주 후보가 두 명의 하사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저게 왜곡인 거잖아요. 왜곡이잖아요. 사실을 저게 호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고를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거듭 혹은 다시 한번 얘기할 때는 이거는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자기가 확인해주고 또 두 번에 걸쳐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전 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저 얘기는 뭐냐면 입장문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입장을 굉장히 살짝 왜곡하고 약간 변질시켜서 내 마음을 전달하겠다는 건데 저건 사실은 올바른 사고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 지적할 건요. 선거 27일 남았는데 그럼 후보자가 선거운동 안 하고 자숙하는 게 그게 사과입니까? 차라리 지금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곳곳을 다니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참다운 자세 아닙니까? 지금 일단 이 소나기는 피해보고 보자. 이 비난 여론이 잠잠해질 때 내가 다시 나타나겠다. 그 의도 아닙니까? 당에서도 지금 윤리감찰단을 한다니까 무언가 여기에 자기가 혹시라도 말꼬리 잡힐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정봉준이 저러지 말고 차라리 저렇게 사과문을 페이스북에 올릴 게 아니라 당당하게 기자회견 열고 국회 정론관이 나와야죠. 그리고 대국민 선언 사과하고 지역구 곳곳을 다니면서 사과해야죠. 그게 참다운 후보의 모습이지 이렇게 소나기 피한다고 해결된 문제입니까? 그런데 정봉주 후보 그 소셜미디어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요. 자, 본인이 직접 올린 글입니다. 저 지금 노란색 줄 부분은 아니고 저 어딘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두 분의 피해 용사에게 직접 사과한 듯한 표현으로 두 분께 또다시 심려를 끼치고 상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두 피해 용사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정봉주 후보도 두 명의 하사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듯한 글인데 저 글의 첫머리는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송영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맨 처음에요. 이 정봉주 전 의원이 당사자께라는 표현을 썼을 때 저도 맨 처음에 연상을 한 게 그 하재헌, 김정원 두 하사를 연상했어요. 그분들에게 2017년 당시에 사과를 했다는 의미로 저도 그렇게 읽었는데 두 하사는 사과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본인이 이제는 그 표현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두 피해 용사께 사과한 듯한 표현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정봉주 후보가 저렇게 주워 담지 않으면 선거법상 문제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보면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어요. 후보가 자기가 한 적이 없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그게 허위사실 공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피해가려고 저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강북을 지역에서 지금 선거운동은 하지 않아도 당선된다는 그런 발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후보직은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은 안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가능한지 저는 의문이고요. 저 정봉주 후보가 계속 저렇게 후보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은 이건 50만 국군 장병과 300만 예비역이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전에 그 소셜 미디어 글, 왜 이게 조금 전에 올라온 거라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뭐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저 노란색. 저는 이러한 불찰을 인정하고 자숙하겠습니다. 당분간 공개적인 선거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 등의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습니다. 강성필 아까 부위원장께서 자 사과에는요 시기가 중요하고요. 반성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뭐 진정성이 중요하고요.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정봉주 후보의 오늘의 저 소셜미디어의 사과의 글을 보시면서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 보시기에 그런 조건들을 좀 충족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은 충족이 됐는데요. 예. 절반은 진행 중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과의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또 누군가가 사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어떤 상대 정당이라든지 상대 세력에서 또 거기에 말꼬투리를 잡고 또 다시 비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이고 조심을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을 보면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 말실수를 했잖아요. 막말을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 제대로 사과를 한다. 대상에게도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다시 한번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본질이 흐려지면은 어떠한 사과가 진정성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부메랑이 되어서 상대 정당에게도 돌아간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고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 자수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당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거에 대해서 사실 매우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한 사람의 잘못이 하나의 정당으로 번지는 것을 본인도 매우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질로 따져서 이 정봉주 의원이 사죄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정봉주 후보의 어쨌든 조금 전 소셜 미디어의 글을 짚어드렸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들이 있으시겠죠. 뭐 저 정도면 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터이고 저게 무슨 사과야?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 안 위원장이 아까 그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또 한 대목을 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안 위원장님 이 정봉주 후보가 서울 강북을해서 이제 후보가 되기는 했으나 뭐 사퇴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그 자리에 강북을에 정봉주 후보와 경쟁을 펼쳤던 박용진 의원이 혹시 공천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음표. 안 위원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천이 이제 혹시라도 좀 취소가 된다면 박용진 의원이 2위이기 때문에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전략 공천을 받거나 어느 쪽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세요? 낙선한 후보를 제3의 대안으로 내냐 네. 혹은 새로운 인물을 전략 공천을 하느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판단적 요소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2위를 차지한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아니라 원칙은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이죠. 자, 제3의 인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뉘앙스는 박용진 후보한테 공천을 주지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라는 취지로 이 뉘앙스가 읽힙니다. 자, 어찌 됐든 여선웅 전 행정관 모시기에는 이제 상황이 이쯤 됐으면 이 정봉주 후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깔끔한 일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은 뭐 본인이 사과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논란은 여전히 좀 진행 중입니다. 근데 당에서는 윤리감찰단을 지시를 해가지고 아마 사건이 조사 중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감찰단 결과를 최종적으로 봐야겠지만 뭐 안규백 그 전략공관위원장의 발언을 조금 본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든 좀 무게추가 이 사건을 뭐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약간 좀 엄격하게 조금 진행하고 조치할 것이다. 이런 것을 조금 이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봉주 후보 문제 이제 이 논란이 글쎄요, 오늘의 사과문으로 뭐 진정이 될지 더 확산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최수영 평론가님 한 말씀 이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안규백 위원장의 말이 정말 지금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그래요?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지난번 서대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청년 전략 공천한다 그래가지고 1, 2, 3위 올렸는데 3위 후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4위 후보 올렸잖아요. 거기서는 탈락한 4위 후보를 올려서 패자부활전을 통해 진출시켜주면서 왜 여기는 2위 낙선한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올리는 거 못합니까? 이런 기준이 왜 바뀝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지금 뭐 그래서 결국은 비명계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시스템을 사적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안규백 공관위원장의 말이 물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어떤 저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글쎄요, 뭐 어떻게 정리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금명간 뭐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의 결정 사항이 발표가 될 겁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